45년간 중동의 철옹성이라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2015년 3만 리알이던 환율이 10년 만에 142만 리알을 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빵 한 봉지 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정권을 떠받치던 바자르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경제적 쿠데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체제가 2027년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왜 이란은 여기까지 왔을까요?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바자르는 이란의 전통 시장입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거대한 상업지구입니다. 이곳 상인들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염병과 최루탄 연기 사이로 녹색 레이저가 경찰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경찰의 저지선이 시위대의 인파에 밀려 뚫립니다. 이 장면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45년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슬람 공화국의 심장부입니다. 시위는 테헤란에서 시작해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하드로 번졌습니다. 이란 전체 341개 주 가운데 20개 이상이 시위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젊은 여성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때 전국적인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때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히잡 시위가 여성 인권과 자유를 외쳤다면 이번 시위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빵값입니다. 생존입니다.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는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하메네이는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팔라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왕조의 이름입니다. 46년 전 혁명으로 쫓겨난 왕가를 다시 부르는 목소리가 거리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란 영웅으로 추앙받던 솔레이마니 장군의 동상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시위가 아닙니다. 체제 자체를 향한 분노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바자르 상인들은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자금과 네트워크가 혁명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바자르가 이제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정권의 가장 오래된 우군이 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 별개로 존재하는 군사 조직입니다. 정권 보위가 주 임무입니다.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인권단체 추정에 따르면 시위 시작 후 2주 만에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정권은 숫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에 발포하면 미국이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은 안에서는 국민이, 밖에서는 적국이 조여오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테헤란의 밤은 깊어가고 방어선은 이미 뚫렸습니다. 이란의 화폐 단위는 리알입니다. 2015년 핵합의가 체결됐을 때 1달러는 약 32,000 리알이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142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암시장이란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이 아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공식 환율은 여전히 42,000 리알 수준이지만 이 숫자는 허구입니다. 실제 거래는 모두 암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환율 폭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입품 가격이 44배 뛰었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많은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 쌀, 의약품, 부품들이 모두 달러로 결제됩니다. 리알이 휴지 조각이 되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란의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의료품은 50%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3만 원짜리 쌀이 5만 원이 된 셈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상인들은 가격표를 매일 바꿉니다. 아침에 적어둔 가격이 저녁에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쇼핑백 가득 돈다발을 들고 와야 빵 몇 개를 살 수 있습니다. 화폐가 아니라
종이 쪼가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 경제를 옥죄는 것은 제재입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 파기하면서 제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혔습니다. 이란의 주 수입원은 석유입니다. 석유를 팔 수 없으니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가 없으니 리알 가치가 떨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냅니다. 세금을 걷어도 부족하고 석유도 못 파니 돈을 찍어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군인들에게 급여를 줍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공식적으로 50%를 넘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레자 파르지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후임이 왔지만 누가 와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총재의 능력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석유를 팔 수 없습니다. 석유를 팔 수 없으면 달러가 없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리알은 계속 추락합니다. 이것이 이란 경제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서 구할까요? 이란 정부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국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안에서 정부는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인상폭은 62%입니다. 물가가 50% 오른 상황에서 세금을 62% 올린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데 세금은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란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휘발유 가격을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리터당 몇백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차액을 보조금으로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름값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올렸고 전국적인 시위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그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곡간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시위가 터지자 정부는 유화책을 꺼냈습니다. 8천만 국민에게 매달 100만 토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 약 1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빵 몇 개 살 돈입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바자르 상인들이 분노한 것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상인들을 가격 폭리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상인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에 팔면 손해입니다. 장사를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상인들은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자.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정권을 바꾸자. 이것이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파업의 본질입니다. 경제적 생존이 정치적 저항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첨가물 시장 노동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유통이 멈추면 도시가 멈춥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개혁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TV에 출연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은 이란에게 희망의 해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협상이었습니다. 합의가 발효되자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석유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 항공사들이 이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는 나라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속속 이란에서 철수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잘리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은 서방을 믿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재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란 핵연료나 핵무기 재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핵합의에서 정한 3.67%를 넘어 60%까지 농축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비슷한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긴장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에 60일 시한을 줬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농축 포기 불가를 고수했습니다. 2025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관련 국제감시기관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나온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시한은 끝났습니다. 협상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4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었습니다. F-335 스텔스기와 장거리 드론이 테헤란, 나탄즈, 이스파한 등 1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스텔스기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이 파괴됐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인 이후 이란 본토가 받은 가장 큰 공격이었습니다.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했습니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도 숨졌습니다. 최소 10명의 핵과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2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나탄즈 핵시설의 농축 설비가 파괴됐습니다. 포르도 시설의 입구가 막혔습니다. 이란은 보복에 나섰습니다. 당일 저녁 15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00대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2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은 공습을 주고받았고 약 2주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6월 22일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B-2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습니다. B-2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토마호크는 순항 미사일로 목표물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성 사진은 시설 입구가 흙으로 막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이란의 기초 체력을 고갈시켰습니다. 정유시설이 손상됐습니다. 전력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난방 연료가 부족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이 지원해온 중동의 친이란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까지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붕괴한 것입니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의 위상이 흔들렸습니다. 인프라 복구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란에는 돈이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석유를 팔 수 없고 전쟁 때문에 기반시설이 망가졌습니다. 이중고입니다. 하메네이는 전쟁 중에 핵은 생존수단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핵무기가 밥을 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휴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타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 통보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고 있으니 스냅백을 발동한다고요. 스냅백은 핵합의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이란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장치입니다.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재 해제를 유지하는 결의가 채택되면 스냅백이 막힙니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찬성은 4표에 그쳤습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만 지지했습니다. 9표가 필요했지만 부결됐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유엔 안보리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해제됐던 제재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내용은 강력합니다. 재래식 무기 금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우라늄 농축 금지,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금융과 에너지 부문 제재가 포함됩니다.
무기 금수란 무기 거래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자산 동결은 해외에 있는 이란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은 이란이 국제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됐다는 뜻입니다. 달러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유를 사겠다는 나라가 있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산 조달도 막힙니다. 무기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입니다. 미국은 스냅백에 맞춰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란 관련 기업 21개와 개인 1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란, 홍콩, 중국, 독일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도 거론됐습니다. 북한처럼 완전히 고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협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는 이미 발효됐습니다. 이란 정권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썼습니다. 먼저 채찍을 보겠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시위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전국 인터넷이 차단됐습니다. 테헤란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경부터 거의 완전한 서비스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네트워크 감시 업체들이 확인했습니다. 정보 확산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됐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교수가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의료진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시위자를 치료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권은 외국인 용병 800명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채찍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근도 꺼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했습니다. 정치 고문이 사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거친 목소리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하겠다는 제스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대화에 지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값입니다. 환율 안정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문제는 정권에 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재를 풀 힘이 없습니다. 석유를 팔 수 없습니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만 심해집니다. 세금을 올리면 상인들이 더 분노합니다. 보조금을 폐지하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불만이 커집니다. 완전한 궁지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쿠르드족 인권단체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소수입니다. 그러나 1979년 혁명 당시 군부는 중립을 선언하며 왕정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혁명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군이 시민 편에 서는 순간 판이 뒤집힙니다. 하메네이는 86세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나옵니다. 후계 구도는 불투명합니다. 정권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지탱하고 있지만 그들도 월급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충성심도 흔들립니다. 하메네이 앞에 남은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화입니다. 국경을 완전히 닫고 철저한 고립과 공포 통치로 가는 것입니다. 핵무장을 완성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합니다. 국민을 굶겨서라도 정권을 유지합니다. 북한이 70년간 해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북한은 처음부터 폐쇄 사회였습니다. 이란은 다릅니다. 인터넷을 쓰고 외국 문화를 접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자르 상인들은 국제 교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고립을 받아들일 기반이 없습니다. 이란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선정한 두뇌 유출 1위 국가입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체제에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붕괴입니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최후가 떠오릅니다.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를 24년간 독재한 지도자입니다. 1989년 군중 앞에서 연설하던 그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처형됐습니다. 군이 민중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도 혁명 수비대 일부가 시민 편에 서는 순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 분석가는 현재의 이슬람 공화국이 2027년을 맞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황태자는 범국민 저항 운동을 호소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에 전국에서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테헤란, 마스하드, 이스파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종교 색채가 강한 도시 쿰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왕정 복귀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공화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반정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메네이는 신의 대리인을 자처해 왔습니다.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이 이란 신정체제의 근거입니다. 신정체제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세속적인 문제인 빵값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핵무기는 있어도 밀가루가 없는 나라. 미사일은 쏠 수 있어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정권. 신에게 버림받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방어선은 경찰이 뚫리기 전에 이미 뚫려 있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말입니다. 테헤란의 밤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역사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제재가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이 어떻게 궁지에 몰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 수급이 흔들립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북한처럼 버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런 분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